안녕하십니까, 이 실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끈피 경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새 글러브, 이거 새 거예요. 한 번도 사용 안 한 새 글러브고, 이게 오래된 글러브. 네, 손님께서 이제 묵혀두셨던 글러브. 네, 그리고 요거는 개인이 DIY로 무령불 해놓고, 이거 되게 구형이잖아요. 무령불 해놓고 이렇게 보관만 해뒀다가 막상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다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글러브 끈이. 네, 고 글러브. 그리고 요 글러브가 참 재밌어요. 끈 자세히 보시면, 큰 화면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쪼그라들었죠, 끈이. 네. 보시면은, 끈의 두께가 요 부위 두께랑 이 윗부분의 두께가 완전 다를 거예요. 자, 이거는 스팀 같은 걸 잘못해서 이제 끈이 경화된 건데, 이것도 거의, 이거 완전 새 거. 네. 일본에서 옥션 같은 데서 구매하셨는데, 일본 매장들 가면 이런 글러브들을 저도 옛날 도쿄 갔을 때, 출장 갔을 때 봤었어요. 판매용은 아니고 DP용인데 이렇게 끈이 쪼그라들어서 새우깡 덜 튀겨진 것처럼 이렇게 변형되어 있는 게 있는데 판지도 않고 올라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스팀기 옆에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내 글러브 끈피가 경화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감별하는 법과 끈피가 경화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부터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자, 끈피라는 거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가죽 이야기 제가 앞에 두 자릿수 그 영상에 나와 있어요. 가죽을 가공할 때 광물성 성질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크롬 같은 것도 들어가면 한다는데, 끈피에는 알루미늄이 들어간대요. 네. 그래서 끈피라는 건 이렇게 처음엔 딱딱하지만, 이렇게 딱딱하잖아요, 처음에는. 예. 땡땡 거리지만, 부드럽게 되면서 어떻게 되면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죽피랑은 좀 다른, 원피가 다르다라는 거죠. 아직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끈피가 가죽피랑 동일한, 뭐, 같은 가죽이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전혀 성질이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끈피가 왜 비싼지까지도 앞에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끈피가 오래돼도 이렇게 부드럽죠. 근데 얘를 이렇게 꺾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딱 꺾었을 때 어때요? 그냥 그 모양 그대로예요. 뭐가 깨지거나 초점이 안 맞나? 볼까요? 초점 맞춰라. 일부러 가까이 찍고 있는데 깨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직각으로 딱 꺾었을 때 부러지지 않아요. 자,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무령부 같은 경우가 끈피가 경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데 보면 다 터졌잖아요. 공 몇 개 받다 보니까 터져버린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터지기 직전에 이렇게 균열이 생겼죠. 이게 파열된 부분이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파열된 부분이 보이죠. 속에 빨간색이 드러나죠. 네. 표면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터지는 거죠. 근데 왜 다 안 터지고 특정 부위만 이렇게 되냐? 물이 많이 먹은 부분과 덜 먹은 부분의 차이일 수도 있죠. 그래서 가장 이제 내가 끈피가 물에 닿는지 아니면 스팀을 했는지 아니면 경화가 됐는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경화가 일어나는데, 특히나 물이나 스팀에 닿았을 때 경화되는 가장 이제 특징이 뭐냐면 끈의 단면을 보라는 거죠. 이 표면을 봤을 때 지금 새 끈 같은 경우는 표면이 이렇게 일자로 맨질하게 돼 있잖아요. 일자로. 그러니까 직사각형 모양이라면 물에 닿거나 스팀에 닿았을 때, 습기에 노출이 됐을 때 경화되는 건 어떻게 되냐면 이 끈의 표면이 오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배면이 아닌 표피 부분이 수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리고 끈을 이렇게 만져봤을 때 좀 질감이 어떠냐면 좀 보들보들한 느낌이 나는데 서서서석 이 느낌이 나면 이게 경화된 거예요. 무조건 서서석 난다라고 다 경화된 건 아니고 끈 재질에 따라 틀리지만 좀 뭔가 부슬부슬한 느낌, 특히 오목하면서 옆에가 부풀어 오른 느낌이 난다면 그거는 100% 습기나 물에 닿은 거예요. 1번부터 시작하시죠. 자, 이렇게 스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왜 스팀이라고 판단했어요? 무령부라고 판단 안 하고. 보시면 딱 특정 부위 요 부분만 경화가 일어났어요. 여기는 요 부분만. 예. 여기는 좀 덜 됐죠. 근데 둘 다 경화는 확실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어때요? 바닥끈들은 멀쩡해요. 즉 이거는 스팀기 이렇게 넣고 스팀이 쬐지면서 이쪽 부분에 많이 과하게 묻은 거예요. 저도 초창기 때 스팀을 사용을 할 때, 일본에서 이제 스팀기를 할 때 어떤 글러브들은 같은 테니스 끈인데 그렇게 스팀을 많이 안 먹은 경우도 있고, 네, 경화가
거의 뭐 덜 일어나는 경우도 복불복이긴 한데, 근데 좀 어떤 경우에 되게 심하게 쪼그라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끈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꺾어 부러뜨려 볼게요. 예, 이렇게 해서 끈이 다 부러져 버려요. 이런 식으로 지금 부러졌거든요. 꺾으면. 그러면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딱 하면 터져요. 이렇게 그냥 이 경화된 부분을 딱 보고 이렇게 딱 터져 버려요. 이렇게 그냥 쉽게 끊어져 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엄청 쪼그라들어 있는 이런 모습이 나와요. 네, 끊어도 이렇게 끈이 끊어지는 거죠. 삭은 게 아니라 이렇게 끈이 경화돼서 수축돼 버린 거예요. 이런 끈들 다 갈아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다 부러져요. 예. 가장 심한 게 부러지는 거고, 그 다음으로 덜 심한 게 부위에 따라 틀리다 그랬죠. 요런 부분들. 자, 요런 부분들. 보면 수축은 안 되는데 경화가 딱딱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까 제가 꺾은 거 있죠. 꺾은 식으로 꺾어 볼게요. 뚝, 부러졌네. 예, 이렇게 하면 부러져요. 근데 안 부러지는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꺾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제가 꺾어볼게요. 보이시나요? 크랙들이 다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끈피를 이렇게 꺾었을 때 쉽게 그냥 설명하면 이런 식으로 롤링 하듯이 끈 표면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롤링을 해보면 이렇게 롤링을 했을 때 손으로 밀었을 때 보시면 다다다다다다닥 하고 크랙이 다 생겨요. 얘는 끊어지진 않겠죠. 이렇게 당겼을 때. 하지만 보시면 표면들이 다 크랙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끄트머리긴 하지만 이 속 안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꺾었을 때 보시면 크랙이 계속 생기죠. 네, 끊어지진 않아요. 근데 크랙이 생겨요. 하지만 공에 대한 충격을 받았을 때 끊어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크랙이 생긴다 이렇게 꺾었을 때 크랙이 생기고 있어요. 이 부분들은 다 크랙이 생겼고요. 얘네들은 다 그냥 끊어져 버리죠.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다 끊어져 버려요. 이런 것들을 이제 중고로 사시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네, 다 끊어져요. 네. 그럼 이렇게 자꾸 뜯으면, 네, 제가 뭐 악력이 센 헐크도 아니고 다 이렇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혹여라도 이런 거에 웹이, 이건 그래도 그물웹이잖아요. 십자웹이나 아이웹 같은 거는 진짜 밤탱이 되는 경우 있어요. 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끈피 상태를 체크를 하실 때 혹시라도 뭐 업체에서 강호를 받아 무령물을 받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딱 하면, 네,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는지 확인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딱 넣고 스팀 쪄서 놨는데 경화 수축 일어나는 거 보고 손을 안 댄 거예요. 그냥 이걸 팔려면 끈을 다 갈아서 팔아야 되는데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이게 KSG7PSE 구형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놓고 판매를 하는 거죠. 뭐 싸게 이제 넘기는 거죠. 네, 다행인 거는 이 바닥끈이랑 이 속끈은 멀쩡해요. 네, 여기는 멀쩡해요. 이렇게 꺼내봐도 꺾어도 얘는 크랙이 안 일어나요. 이렇게 봐도. 그렇죠. 여기는 멀쩡해진 거죠. 즉 이렇게 엎어서 이렇게 쬐진 거죠. 스팀이.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잘 못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글러브가 무령부가 됐는지 스팀이 됐는지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요런 끄트머리 있죠. 이런 말단부 끄트머리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꺾어보시면 돼요. 꺾었을 때 어느 부분인가 좀 경화가 딱딱하다 했을 때 딱 했을 때 여기는 다 크랙이 안 일어나요. 예, 요런 부분들 딱 했을 때 다다다다다 크랙이 일어나는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 부분들은 스팀을 많이 쬐구나 아니면 물이 닿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령부를 했을 때 깨지는 경우는 이제 스팀보다 더 심하겠죠. 예, 대신에 이제 차이가 있어요. 스팀은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습기가 확 스팀 쬐듯이 쬐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요. 물론 대만산 끈이라든가 좀 싼 끈들은 좀 데미지가 덜한 경우도 있어요. 어떤 건 되게 심한 경우도 있는데 약간 코팅감 있는 것들은 되려 또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뭐 어차피 뻣뻣한 끈이니까. 하지만 전문가가 봤을 때 보면 그래도 그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좀 차이는 나요. 근데 싼 끈들은 괜찮은데 고가 끈들 스미다라든가 테네시 같은 경우는 물에 닿는 순간 스팀에 닿는 순간 끈피가 오목하게 된다. 즉 이렇게 직사각형이 아니라 배면이 이렇게 되는데 표면은 오목하게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육안으로 보셔도 구별 가능하시다라는 거. 그래서 중고 글러브를 사시거나 하실 때 끈피가 경화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할 때 사진상으로도 봐요. 예, 제가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 가끔씩 카페에서 그런 질문 하셔서 실장님 야영사 이런 걸로 봤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실장님 야영사에서 이거 봤는데 이거 실장님한테 보내면 살릴 수 있는가요? 저 절대로 답변 안 해드립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네, 친하시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물어보시는데 그 판매하시는 분이 저희 손님일 수도 있어요.
야영사에 사셨는데 갖고 오셔서 상담 받으실 때 제가 보고 아 이건 가공 불가입니다. 아니면 끈 전체 가려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다시 파세요라고는 할 수 말씀을 드려서 다시 파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찾아오셔서 의뢰를 하실 때는 제가 감별을 해드리겠지만 사진상으로 저한테 물어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누군가에게는 제가 피해를 끼칠 수도 있잖아요. 선택도 본인이 하시는 거고 결정도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공정하게 유통되는 그런 제품들, 본사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제가 충분히 뭐 총판에서 다 하는 제품들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미 손이 탄 중고 제품 같은 경우는 사진상으로 감별 안 해드린다는 거 제발 부탁인데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네. 저는 뭐 중고차 감별사도 아니고 그거 해드린다 그래서 제가 뭐 남는 것도 없잖아요. 남는 게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라는 거. 네. 그 정도 리스크도 없이 중고거래를 한다라는 건 그건 사실 욕심이겠죠. 예.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려면 공부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다 정보 드리고 있잖아요. 글러브의 길각 본인이 공부하시면 돼요. 그걸 살지 말지의 여부는 형태를 다시 잡을 수 있을지 여부는 제가 직접 봐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글러브 안에 안 보이는 부분이라든가 착수했을 때 내피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내피의 경우가 강하게 자극 주면 이 안에서 다 균열 생기고 터져요. 그런 것도 못 해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DIY해서 무용부를 했지만 이 가죽은 정말 옛날 로스킵 가죽이에요. 예. 진짜 그 딱딱하던 시절에 네 로스킵. 그러니까 미주도 엠마크에서 럼버드로 바뀌자마자의 초창기 모델이에요. 너무 오래 두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데 다 끊어져 버렸죠. 이게 제가 끊은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부분도 보면 물에 닿는 부분이 이렇게 됐으니까 자꾸 이렇게 꺾으면 부러지죠. 이렇게. 네. 근데 다행인 거는 가죽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옛날 구형 노스키 같은 거는 물에 담가도 풀어지지 않는다고. 절대 무용하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끝만 다 사가요. 예. 이건 이제 가죽 자체 면에서의 이제 손상들은 좀 덜하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막상 사용하다 보면 파이핑 부분이 깨진다라든가 갑자기 뭐 내피가 빨리 상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큰 문제는 없어서 그냥 저는 이걸 가공 의뢰를 받았고요. 이 손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인연이 저랑 18년? 올해로 19년째 되겠구나. 제가 한양공고 앞에 화공약품집 사이에 4평짜리 조유리 매장을 처음 오픈했을 때 그때 오시던 손님이에요. 지금 아들이 이제 야구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시작한다. 이제 3학년 되겠구나. 네, 시작한다 그래서 아이한테 주려고 이제 옛날 글러브. 이게 좀 작게 돼 있거든요. 오더를 때 좀 사이즈를 작게 오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이손에 뭐 쓴다 그러니까 제가 수리를 해드리기로 했고요. 18년 전 2년, 19년 전 2년의 손님 제가 딱 오셨을 때 기억을 했죠. 그래서 혹시 그때 차 게딜락이 아니셨나요? 맞았어요. 네, 그것까지 기억합니다. 제가 네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살아 있어서 뭐 야구를 한동안 쉬다가 이제 뭐 다시 아들 때문에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다시 저를 찾아서 너무 기쁜 글러브.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얘를 수리해 드릴 거고요. 이 글러브 같은 경우는 제 단골 손님 계속 이렇게 중고들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사진상으로 봐서도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끈 전체 가리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보내셨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테네시 끈으로 전체 가리 할 거예요. 왜냐, 지금 얘는 균열이 이렇게 안 생길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또 균열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 속끈에서도 분명히 안 좋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든 살리고 어디든 못 살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갈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고, 네. 그래서 본인이 끈 감별하실 때 예를 들어 꺾어보시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표면이 위로 가게 해서 꺾어보시면서 꺾으면서 이렇게 꺾어봤을 때 파열이 된다 아니면 이렇게 막 비틀어 봤을 때 표면이 갈라지고 크랙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거는 경화된 끈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들 특히 힘 받는 부위나 손가락 웹 쪽은 좀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교환하시는 거를 안전하게 야구하실 수 있는 그 안전하지 못하게 진짜 위험에 노출돼서 야구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체크하셔서 특히 중고 거래 하셨다라든가 출처를 모르는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꼭 미리 좀 체크를 하셔야지만 안 다칠 수 있다는 거. 진짜 다치면 본인만 손해잖아요. 네. 특히나 웹 쪽이 파열되는 경우에는 끈피가 끊어지는 경우는 정말 눈을 다칠 수가 있어요. 다른 데 맞는 건 괜찮잖아요.
안 괜찮나요? 네, 진짜 눈 같은데 정말 위험합니다. 코, 이빨도 마찬가지고요. 안면 쪽을 보호하는데 사실 예전에 야구 선수였던 후배, 대학교 선수였던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구가 이게 그 캐치볼을 할 때 후배들이 딴 데 보고 있는데 공 던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정말로 아찔하게 스치고 나갔어요. 맞아. 그 야구부회가 와서 도와주다가 승질을 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운동하라고. 나는 항상 야구를 하지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야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나 했더니 자기가 공을 던졌을 때 거의 130 중반 가까이 나오는데 내야수였거든요. 운동장 대각선에서 대각선으로 캐치볼 하던 애였는데, 네. 그 정도 어깨가 좋은 친구였는데, 그런 송구가 내가 만약에 후두부에 맞을 수도 있는 거고, 피칭에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주루 플레이 하다가 진짜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주루 플레이 하다가 뒤통수 맞아도 뇌진탕 오는 경우 있어요. 그 정도로 항상 위험한 운동인 걸 인지하고 자기는 운동을 하는데, 아무리 이게 동아리 야구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안이하게 운동하면 진짜 크게 다친다고 항상 그렇게 정색을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되게 와닿았었어요. 네, 마찬가지예요. 도구가 공을 잡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친구도 또 그런 얘기도 했었죠. 네. 형, 운동장에서 내 몸을 지켜줄 수 있는 건 글러브밖에 없어. 그래서 항상 관리하고 닦아줘야 돼 라는 얘기. 네, 맞는 말이죠. 내 도구 항상 제가 닦으라고 엘리트 선수들한테 얘기할 때도 그 말을 해요. 예전에 프로야구 모 선수가 네 있어요. 다이빙 캐치를 했는데 유격수였는데 외부를 뚫고 나왔어요. 거의 신인 정도, 아니 신인에서 1년차 2년차. 진짜로 다이빙 캐치 제대로 해서 웹에 딱 걸렸는데 공이 없는 거예요. 뒤로 빠졌어요. 보니까 시합 중에 이 웹을 십자웹을 뚫고 나와가지고 글러브 밖으로 가더라고요. 해설자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 아쉽네요. 아, 제대로 다이빙 캐치했는데 공이 빠졌네요. 아니요, 아무도 그 소리 안 해요. 네. 평소 도구 관리 못했다고 거기서 네, 요거 뭐라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뭐, 아이, 그렇게 한 번에 떨어졌지. 자, 엘리트 애들한테 하는 얘기도 그거예요. 정말로 네가 평소에 관리를 잘했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쩔 수 없겠지만 네가 최소한 매일 운동 끝나고 글러브 닦던가, 제가 두세 번 쓰고 시합 전날에는 한번 닦아주라 그래. 꼭 얘기를 하거든요. 네, 두세 번 정도 사용하면 한 번씩은 닦아주고, 시합 전에는 꼭 체크해서 닦아주고, 그 글러브를 그냥 닦는 게 아니라 닦는 과정에서 내 도구를 체크하라는 거예요. 항상. 오일 떡칠하고 먹이라는 얘기 아니라 닦는 과정에서 글러브에 이상이 있는지 보라고요. 어떤 애들은 끈이 끊어진 것도 모르고 나중에 알고 나서 막 급하게 전화 와가지고 아, 내일 시합인데 끈이 끊어졌는데 막 이런 일이 있어요. 아니면 끊어진 채로 써요. 그냥 이런데 바닥이 터졌는데 몰라요. 네, 입술부가 커졌대 막 이러고 왔는데 다 끊어져 있는데 몰라요. 그래서 운동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그럴 경우 되게 혼나요. 네. 진짜 운동장에서 너 지켜줄 거 글러브밖에 없는데 그런 식으로 관리한다. 그러고 나서 네가 최고의 플레이를 네가 갖고 연습했던 훈련했던 거를 그라운드에서 100% 발휘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애들은 대답을 못하죠. 그래서 글러브를 그냥 닦지만 마시고 닦으면서 상태를 꼭 체크를 하시고, 사회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시합 전날이나 꼭 한 번씩 닦아주시면, 그리고 좀 미리미리 관리하시면, 연습장 갔다 와서 좀 관리하다 보면 여기 약해졌네. 그럼 미리미리 끈 가시면 좋잖아요. 닥쳐서 하지 말고. 네, 그래서 일단은 무령부 이렇게 터진 것들, 아예 다 터져버린 거 제가 끄는 거 아니에요. 공 맞아서 파파팍 터진 거예요. 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것들. 다음에 스팀. 네, 경화돼서 이렇게 끊어져서 터진 것들. 네, 이렇게 잡고 꺾으면 네, 다 이렇게 끊어진다라는 거. 이렇게 다 터진다라는 거. 네, 다 이렇게 끊어져서 네, 빠진다라는 거. 이 정도 힘이 끊어지면 공에 맞으면 다 터졌겠죠. 네. 그래서 가공받았는데 영문도 모르고 캐치볼 하자마자 끈 터지는 경우 있어요. 그거는 다 끈피 경화된 겁니다. 네. 근데 분명히 무령부나 가공에서 써 있죠. 네. 그런 부분들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고. 네. 이런 리스크를 항상 얘기하고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오래된 구형 글러브 많이들 갖고 싶어 하시잖아요. 이거 BPG 7 완전 옛날 오리지널 구형. 이분도 저랑 거의 17년, 이제 18년 됐구나, 대손님. 네.
이분도 한 10년 야구 쉬셨대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카페에 가입하시더니만 이름이 기억이 나서 통화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글로 맡기겠다고. 그래서 예전에 쓰던 거 끊어진 거 하나 수리랑 이거 10년 동안 안 쓰고 묵혀두셨대요. 네, 그래서 진짜 딱딱한 그 옛날 프로스테이터스 BPG5 시절의 그 글러브인데, 자, 문제는 뭐냐. 10년을 묵혀두셨어요. 어떻게 보관하는지 그래서 제가 오래된 글러브들 안 쓰면 똥 된다 그러잖아요. 빨리빨리 쓰시라고. 자, 이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웹끈을 가지고 이렇게 꺾으면 이렇게 파열이 났어요. 저는 이런 걸 체크를 해요. 아, 이거를 만약에 체크를 안 하고 가공을 하면 가공하는 과정에 다 터질 거예요. 그럼 뭐 가공 끝나고 끈 갈면 되죠. 아니, 저는 웹들을 풀르거나 할 때 이미 다다다다 깨져요. 이렇게 딱 꺾으면, 자, 꺾은 자국이 있죠. 제가 더 어떻게 깨져요. 이렇게 여기도 꺾었을 때 이렇게 터져요. 그러면 찢으면 이런 식으로 찢어져요. 보이시나요? 네. 이런 부분들이 요런 데 안에도 마찬가지로 있을 거고요. 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끈이 터져버리면, 그래서 끝에 표피가 균열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벗겨지죠. 네. 이렇게 돼 있으면 아무래도 표면들이 다다다다 균열이 생기는 부분들이 힘을 받는 건 표피거든요. 네, 진피도 중요하겠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쓰다가 끈 터지면 또 한 군데 갈고 또 한 군데 갈고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재수 없으면 어디가 팍 터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위아 타고 받다가 터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글러브 보관하실 때 뭐 오일 뭐 도포해서 보관한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모든 물질은 다 산화되잖아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이렇게 경화돼요. 그럼 가죽도 마찬가지로 경화가 돼 있을 거예요. 컨디셔닝을 아무리 한다 그래도 처음 제역사에서 제역하고 나왔을 때 가죽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오래된 구형 모델들 사실 때는 항상 그런 부분들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장하시는 건 좋은데 차도 그렇지 않나요? 안 타고 차고에다 고만히 모아두고 있다 그래서. 또 어떤 친구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뭐 나이키 신발인데 되게 자기 소장하던 건데 어렸을 때 막 신발장에다 잘 보관해놨는데 자기 비 오는 날 죽을 뻔했다고. 네, 밑창이 쭉 떨어졌대요. 네,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사실 아무리 잘 보관한다 그래도 생산이 끝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모든 건 물질은 다 변화하게 돼 있잖아요. 산화되고. 그래서 이글러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옛날에 포니투가 아무리 좋았어도, 옛날에 소나타가 아무리 좋았어도 지금 더 좋은 차들이 나오잖아요. 네, 똑같아요. 글러브도 옛날 게 좋다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 기술이 더 좋아진 것도 있고요. 스타일이 바뀐 게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옛날 글러브 사실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사세요. 뭐 안 쓰고 보관만 했다 그래서 그 오일만 바르고 막 계속 보관한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느낌처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 네, 그래서 중고 글러브라든지 이렇게 신동품을 사실 때는 오래된 구형 모델 같은 끈피 같은 거 꼭 다 체크해 주시기 바래요. 가죽피는 사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가공하다가 깨지는 경우, 그거는 뭐 저도 몰라요. 가공했는데 내 피에 막 갈라짐이 있다는 거, 외피에서 갑자기 웹을 딱 꺾었는데 이런 데가 타타타 터진다라든가, 얘도 그럴 개연성이 있어요. 이렇게 딱딱한 가죽거든 탁 했을 때 터진다고. 제가 예전에 노스킵 엠마크 그 설명드렸듯이 웹 가죽이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 이런 부분들은 뼈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끈피처럼 90도로 꺾어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강한 자극, 쉐이핑이나 타격을 이제 두드리는 작업을 할 때, 연화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런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리스크가 항상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내 글러브 끈피가 경화됐냐 안 됐냐라는 부분들, 그 부분에서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 특히 새 글러브 오래된 거, 뭐 오래된 것들, 다음에 무령부 됐을 때, 다음에 스팀 잘못 받았을 때, 아니, 스팀 받았을 때, 직접적으로 습기를 쬐을 때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거. 근데 끈피가 그렇게 된다면 가죽피도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무언가 손상은 간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끈피 경화를 방지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면봉으로 막 이렇게 이런 데 막 오일 바르고 먹고 하는데,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오일 먹인다고. 네, 이렇게 오일 찍어서 위아래 먹인다고 이게 먹어 들어가요? 안 먹어 들어가요? 표면만 돼요. 근데 표피가 깨지니까 표면에 유분이 있으면 덜 깨지게, 그 말도 맞긴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양을 얼마큼
어떤 간격으로 발라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어떤 분들 보면은 제가 이거 물에 담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끈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미즈노 프로인데 단면 거인데 표면이 다 이렇게 쪼그라든 거예요. 그 무령부에서 쪼그라든 것처럼. 안 했대요. 뭐예요? 그러면 가장 많이 했던 게 스쿠알렌 오일 이렇게 발라놓는 거. 가끔 보다 보면 사람들 이거 막 매듭 풀러가지고 이렇게 바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좀 물은 그러니까 뭐랄까 고체형이 아닌 액상형 오일 뿌리시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끈피 경화하는 거랑 똑같이 수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관리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보이는 부분밖에 못 닦잖아요. 뭐 다 풀러서 또 오일 칠하고 또 끼고 막 이런 거 하지도 마시고. 글러브는 소모품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래 쓰고 싶은 욕심은 있겠지만 글러브는 어차피 소모품이에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정해진 수명 안에서 얼마큼 100%의 얘의 포텐을 끌어내서 최대한 잘 활용을 하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지. 이걸 얼마큼 오래 쓰냐. 좋은 가죽이니까 오래 써야 돼. 아니요. 좋은 가죽은 스피드 잘 멈춰주고 그런 기능적으로 좋은 거지. 막 내구성이 길어지고 그 형태가 오래 유지된다. 뭐 그런 것까지는 너무 하지 마세요. 선수들이 글러브를 바꾸는 이유는 글러브가 찢어져서도 아니고 터져서도 아니고 즉 형태가 점점 변형이 돼서 어느 시점부터 잘 안 물리는 시점이 나와요. 일반인들은 그런 글러브를 껴도 되게 좋다라고 하시죠. 저희 공방에 있는 샘플 선수들 쓰는 샘플 글러브들.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 기능적으로 끝난 제품이라는 거예요. 프로야구 선수 치면 나이가 한 40대, 30대 후반 막 은퇴를 앞둔 그런 은퇴하거나 막 갓 은퇴한 선수들. 또 야구 잘해요. 하지만 그 선수들이 전성기 때의 기능은 발휘 못하겠죠. 그 선수들의 전성기는 25, 35 사이잖아요. 글러브도 똑같아요. 그래서 갖고 있는 수명 안에서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최적으로 잘 쓰고 마음껏 쓰세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바꾼다고 생각하셔야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글러브 모시지 마세요. 왜 글러브를 모시고 다니냐고요. 이고 다니냐고요. 소모품일 뿐이에요. 본인들이 얘네들보다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마음껏 쓰시고 그 사용하는 기간 안에서 이렇게 내구성이 좀 안 좋아져 다치는 위험성 좀 없애주시고 다음에 최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글러브 닦는 법 제가 영상 올렸으니까 그거 보시고 잘 관리해 주시면서 얘네들 기능 안에서 최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는 걸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 글러브 같은 경우 10년 동안 묵혀놓은 거 다시 빛을 보기로 했는데 그래서 얘는 끈 전체 갈이 들어갈 거예요. 이 테네시 탄끈으로 전체 갈이 들어가기로 했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이건 복원이죠 사실은. 근데 할 수 있는 건 끈 교체밖에 없어요. 끈 교체하면서 왜냐면 가죽도 보면 까뭇 돼 있잖아요. 까맣게 탄 것처럼 보이듯이 가죽도 경화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서 우리 아들이 잘 쓸 수 있게 제가 다시 한번 만들어 드릴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다행인 거는 스팀이 이쪽만 째졌기 때문에 이 포그면이나 이런 부분은 깨끗하죠. 약간 물 번진 거 말고는 인쇄 번진 거 말고는 구형 가죽에다가 가죽이 그렇게 많이 경화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7PSE 모델, 손가락이 되게 짧은 모델이에요. 바닥이 넓은. 어찌 보면은 구보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뭐 이런 얘기 하기 그렇지만 저도 초창기 야구용품을 시작했을 때 조이리 할 때 갖고 있던 뭐랄까 선입견 아니면 제가 갖고 있던 나름의 기준이 있었잖아요. 전 구보타 글러브 처음 봤을 때 찐따 글러브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걸 쓰지? 손가락이 짧은 이유는 뭘까요? 특히나 얘네들이 검지중지가 되게 짧아요. 왜? 땅에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전에 우리가 옛날에 알던 글러브들은 다 이렇게 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걔네들의 검지가 길었죠. 이렇게 되는. 좀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는 느낌에. 즉 야구 기술을 이해하고 야구 퍼포먼스를 이해하니까 왜 이렇게 구부타 글러브 이런 형태로 생겼는지 이해가 됐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또 구부타 유행이 쫙 프로에서 내야수들이 구부타 스타일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일본인 코치들이 와서 또 기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 기술에 맞는 글러브들이 또 수입이 되겠죠. 그랬을 때 왜 이런 형태가 나왔나 라는 걸 이해를 하고 나니까 글러브를 이렇게 잡는구나. 그럼 그때 포켓이 여기라고 했던 그 말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예전에 구부타 글러브 처음 봤을 때 그러니까 조일이 초창기 때였죠. 2000년 2007년 막 그때
저는 찐따 글러브인 줄 알았다라는. 네. 저도 고백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열어두고 선입견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기준점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야구라는 거. 그래서 글러브도 문법이 아니라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내구성 관련된 거 부분들은 공부를 많이 해주셔도 되지만 그게 목적은 뭐냐? 안전하게 즐겁게 야구를 하기 위해서라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정도 설명했으면은 중고 글러브 거래하실 때 끈피 체크 정도는 하실 수 있고, 만약 어쩔 수 없이 샀다 반품 교환 안 되잖아요. 자기가 샀으면. 그랬을 땐 이런 거 수리를 해야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도 본인들이 감별 가능하다라는 거. 그걸 사진으로 저도 몰라요. 대충 이런 것들은 사진으로 보이겠지만 이런 것들은 저도 사진으로 안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중고 글러브 거래하실 때 저한테 묻지 말아달라고 제 카페도 공지사항에 나와 있어요. 어린 친구들 특히나. 네. 물어보지 마세요, 제발. 저 답변 안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 넘버 7이었고요. 끈피 경화 셀프 체크 하는 방법들 제가 노하우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